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광수 교수님 연구실 고분자역학실에서 석박 통합과정생을 진행 중인 최재혁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연구실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 소개에 앞서서 우선 저희 연구실은 유변학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변학이 어떤 학문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변학이 영어로는 레올로지라고 하는데 이 유변학은 디포메이션과 플로우, 즉 물질의 변형과 흐름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물질의 고체성 또는 물질의 탄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말하고, 또 플로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점성 또는 액체성에 해당하는 그런 성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변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이라던가 기계공학, 재료역학 또는 화학공학이라던가 구분자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변학을 왜 연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은, 앞서 말했듯이 유변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흐름과 변형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보통 저희가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 공정이라던가 아니면 생산 공정의 경우에는 이 물질을 변형시킨다던가 또 이제 물질을 이송하기 위해서 얘네를 이제 액체 상태로 흘려보낸다던가 하는 그런 변형과 흐름을 동반하는 그런 공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이제 복잡한 물질들을 사용하거나 또 이제 스마트 마테리얼과 같은 이제 물질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물질들을 이제 좀 더 고성능을 가지게끔 또는 이제 좀 더 정확성 있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변형과 흐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이제 가공 공정에 있어서 이 물질의 변형과 흐름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구석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이제 유변학이라는 학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변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이제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를 보면은 이제 고분자 화학 같은 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러한 성질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 수학 지식이라던가 아니면 역학 지식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이 분자 운동에 의해서도 유변학적인 성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력학이라던가 통계역학 등을 공부하기도 하고, 이 이론만으로는 이제 완벽히 다 알려지지 못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아직 계산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수치 해석 등을 통해서 이러한 유변학들을 이제 연구하기도 합니다. 네, 말로만 설명드렸을 때는 이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영상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영상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질의 변형과 흐름 과정이 왜 복잡한지, 왜 연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영상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봉을 액체에다 대고 돌렸을 때 이 액체가 이 실린더 또는 이제 비커 바깥으로 이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봉을 따라 흐르는 이제 로드 클라이밍 현상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실린더에 대고 액체를 빨아들였을 때 액체 위에 실린더를 이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린더를 따라 액체가 타고 올라가는 이제 튜블리스 사이폰 현상 같은 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변형 속도에 따라서 이 찰흙 같은 거를 이제 계속 쥐고 있을 때는 딱딱하게 탄성을 가지고 있지만 고체처럼, 근데 거기에 힘을 주지 않았을 때는 액체처럼 흐르는 그런 이제 신기한 현상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금속이라던가 아니면 물 같은 완전 고체나 이제 완전 액체와는 달리 이 둘의 어중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탄성 물질의 경우에는 이 생각보다 매우 복잡한 거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동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유변학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변학이 어떤 걸 연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유변학을 가지고 어디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현대 사회를 플라스틱 시대라고들 합니다.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현대 산업이 그만큼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목재라던가 금속 등 다른 재료에 비해서 성형과 가공이 쉽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플라스틱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도를 가해줬을 때 글래시 상태라고 하는 조금 이제 흐물거리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거기서 좀 더 온도를 가해주면 이제 멜트 상태라고 해서 이제 용융 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플라스틱의 이제 가공 공정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냥 일반적인 액체처럼 쉽게 흐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점탄성 또 이제 고체성과 액체성을 둘 다 지니는 그런 복잡한 고동을 보이기 때문에 이에 있어서 유변학적인 분석이 이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혈관 속을 흐르는 혈액 같은 경우에도 얘네가 단순 액체가 아니라 안에 적혈구라던가 백혈구라던가 이제 다양한 혈장들이 있고 그런 복잡한 거동을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생체에 있어서도 이제 미세유치역학 같은 그런 유변학이 적용되기도 하고,
푸드 레올로지라고 해서 식품공학에서도 뭐 밀가루에 글루텐이 넣었을 때 뭐 탄성이 어떻게 된다던가 아니면 뭐 콩고기 같은 경우에 뭐 식감이 어떻게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유변학적인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반도체 칩을 만들 때라던가 또 이제 화장품에 있어서 안에 있는 유효 성분들이 어떻게 되고 뭐 발림성이 어떻게 된다던가 뭐 의약품이라던가 이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유변학이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변학이 정확히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고분자 공학과인 것도 있고 이 유변학적인 성질이 이제 고분자에 있어서 잘 일어나기 때문에 고분자 재료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고분자 재료 자체가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게 또 이 고분자 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 때 가공 공정에 있어서 유변학이 적용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고분자 재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고분자는 이제 단위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뭐 열한정제라든가 산화방지제 등 이제 다양한 첨가제들이 들어가는데 이 첨가제가 이제 고르게 섞이는지에 대해서 분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유변학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 고분자가 분자량이 이제 다양한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자량이 뭐 분포가 넓냐 좁냐 그런 걸 본다던가 아니면은 얘네가 장기적인 물성은 어떻게 되는지 뭐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 성능이 어떨지 그런 재료적인 측면에서 유변학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 고분자 제품으로 이제 만들 때 가공 공정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뭐 방사라던가 뭐 압출 공정이라던가 또 이런 공정들을 이제 모델링함에 있어서도 이제 유변학적인 성질을 집어넣어서 이 모델링을 통해서 이 가공 공정을 좀 더 최적화하는데 유변학을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산업체에서 유변학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이 기초적인 고분자 재료를 이제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생산 공정이 있을 건데 거기에 새로운 고분자를 적용했을 때 가공 공정이 어떻게 될지 또는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소재는 그대로 사용하는데 생산 공정을 이제 새롭게 사용했을 때 얘네의 유변학적인 이제 특성을 분석해 가지고 이 가공 공정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여기서 만들어낸 고분자 재료를 통해서 고분자 부품을 만들어냈을 때도 이 부품의 생산 공정이 어떻게 될지 또는 이 부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했을 때 이 부품이 저희가 원하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성능을 평가할 때 유변학을 사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고분자 부품 회사에서 만든 부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고분자 제품, 뭐 냉장고라던가 뭐 컴퓨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을 때 사용되는 이제 유변학 분야를 보면은 이 새로운 신규 부품 또는 신규 고분자 소재를 사용했을 때 얘네가 우리가 원하는 이제 목표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지 또는 그거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제품이 우리가 원하는 이제 신뢰성에 도달했는지 그러한 이제 다양한 요소들에 있어서 유변학을 이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산업체가 이제 유변학자들의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변학이 산업체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처럼 저희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이제 취업하는 현황을 보면은 S-오일 같은 흔히 이제 기름집이라고 불리는 뭐 석유화학 회사에 다니는 분도 계시고요. 또 LG화학 같이 이제 기초적인 재료 회사를 다니는 분도 계시고 또 뭐 해외에 지금 이제 유학을 가셔가지고 뭐 헬르몬츠 연구소 이제 독일에 있는 연구소를 다니는 분도 계시고 그처럼 이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선배님들이 이제 취업하신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변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이제 유변학 연구실 중에서도 왜 저희 연구실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과거에는 해외 기술을 빠르게 수입해와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패스트 팔로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감에 따라서 이 점차 기술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퍼스트 무버로서의 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변학은 산업체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요. 또 기술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기초적인 물성을 파악하는데 유변학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체마다 유변학 전공자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대학에 이제 유변학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실이 얼마나 있나를 보면은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제 활성화된 유변학 연구실이 없고요. 또 활성화된 유변학 연구실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제 대부분이 이제 실험 유변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고분자 점탄성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건지 그거에 대한 연구를 집중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연구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산업체가 이제 요구하는 그런 연구 능력을 이제 바로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연구실이 어떤 걸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교수님이 처음 부임하셨던 이제 2005년에는 이제 고분자 점탄성 해석, 그러니까 고분자의 고체성과 액체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해석하는 것을 이제 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변학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유변학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물성들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이제 분석하는 이론을 개발해냈고 또 이 이론을 통해서 유변학적 데이터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고분자의 좀 더 이제 기초적인 물성이 어떻게 될지 또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보면은 이 비가역 연력학이라고 하는 분야, Irreversible Thermodynamics와 그다음에 통계역학이라고 하는 Statistical Mechanics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좀 더 고분자의 기초적인 물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학문이고요. 또 FEM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고분자 유체가 흘러가는 뭐 가공 공정 같은 거를 이제 모사할 때 시뮬레이션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이 고분자를 이제 분자 단위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 고분자의 물성이 어떻게 나올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저희 연구실에 입학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신입생들이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가를 보면은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유변학이라는 게 뭐 수학도 쓰이고 뭐 물리학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다던가 또 이제 고분자를 다루니까 뭐 기초적인 고분자 공학 지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원서를 읽고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뭐 해외 발표 같은 걸 하면은 이 영어 능력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런 이제 다양한 능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능력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교수님께서 크게 바라시는 거는 이 연구를 함에 있어서 호기심 또는 이제 진리를 탐구하는 것에 대한 이제 열정 그리고 이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끈기와 성실성 이 두 가지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이제 교수님의 평소 지론이 이제 본인이 모르는 것은 자기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본인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이제 말씀처럼 본인이 충분히 끈기와 성실성을 가지고 또 이제 연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제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본인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연구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연구실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처음에 이제 연구실이 배정되고 이제 보통 IWEAYR이라고 해서 이 한국, 중국, 일본, 태국 4개국이 모여서 이제 매년 돌아가면서 열리는 이제 내년에는 태국에서 열리는데 그런 학생들끼리 모여서 교류도 하고 뭐 발표도 하는 그런 작은 학술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연구를 할 이제 연구 주제 같은 경우를 교수님이 지도를 해주실 거고요. 또 거기에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뭐 간단한 기초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던가 아니면 거기에 쓰이는 유변학적인 이론 같은 거를 이제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입학하고 이제 석사 1학년이 되면 이제 가을 같은 경우에 유럽 유변학회 또는 이제 미국 유변학회 둘 중 하나를 이제 구두 발표를 하게 될 건데요. 거기에 이제 구두 발표를 하는 걸 목표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거기에 이제 따르는 이론적인 거를 이제 배우기 위해 뭐 수학과라던가 뭐 물리과, 기계공학과 뭐 과목을 투강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석사 2학년이 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졸업 시즌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석사 2학년 1학기 안에 이제 졸업 논문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윤곽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이제 뭐 취업을 희망한다면 이제 여름방학 동안 이제 취업을 준비할 시간을 주고요. 만약에 그 후에 박사 과정을 진행한다면 이제 새로운 연구 주제를 이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또 박사 과정의 경우에도 이제 교수님이 이제 열정과 능력만 된다면 이제 누구든지 환영을 하고 있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론적인 연구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석박 통합 과정으로 입학하는 것도 이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연구실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이 생각보다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제 결과 중심적이셔서 만약에 본인이 결과를 충분히 잘 뽑아낼 수 있다면 출퇴근 시간이 생각보다 자유롭다고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실험을 하는 이제 다른 방에 비해서 이론이라던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 그러니까 노트북 또는 아니면은 막말로 해서 종이랑 펜만 있어도 카페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실험 장비가 상대적으로 다른 방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이 연구실이 좀 더 이제 쾌적하게 오피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앞서서 뭐 IWEAYR이라던가 뭐 유변학회가 이제 미국이라던가 뭐 유럽에서 열리는 그런 이제 유변학회를 가기 때문에 해외 학회를 이제 자주 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영어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다양한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실 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가 있고 이제 석사 과정생 이희열 친구랑 그다음에 학석박 통합과정으로 있는 이제 주견 친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학부 연구생으로 들어온 이제 노은수 친구 이렇게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포항에 세미나를 가 있는 상태라서 질의응답을 이제 받지는 못할 것 같고요. 만약에 문의사항이라던가 아니면 상담받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다면은 이제 공대 구호관 이제 320호 고분자 역학실로 오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연구실 번호 또는 밑에 있는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이제 상담도 할 수 있고 이제 뭐 많은 환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